야, 건강 관리해야 돼, 건강 조심해, 뭐 잘 챙겨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평소에 쓰던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관리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도대체 건강 관리란 게 뭐지? 뭘 관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 모두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확히, 우리는 이제 뭘 전달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내가 정확히 이해해야지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뭐 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포점봤냐면 건강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분명히 해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건강 관리를 하려면 일단 관점을 하나를 분명히 하자. 그래야 무엇을 관리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러려고 하면 건강하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죠. 이거 제가 어디 이거 사전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내 몸의 어느 곳이든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맞나요?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 몸 안에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 혹은 아주 적다. 완전히 없을 수 없다면 적다.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게 많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 또 내 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하다는 거는 내가 내 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면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겠죠. 약이든지 뭐 약이나 뭐 이런 주사든 뭐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건강하다는 것은 통증이나 불편함도 없고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게 없고 또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럼 건강을 해친다는 건 뭐냐?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뭔가에 의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함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내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있다로 정의를 하자. 이런 관점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독이 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경험이나 내용이나 지식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이 있다는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럼 건강하다는 건 독이 없다 또는 적다는 뜻이고요. 건강하지 않다는 건 독이 있다, 많다 이런 뜻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독이 내 몸에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호흡독, 대장독, 경피독. 우리가 숨을 쉬면서 또는 피부 호흡을 하면서 아무튼 그 호흡독이 있고요. 먹는 거로부터 오는 대장독, 그다음에 피부로 직접 타고 오는 경피독이 있다. 자, 이 독을 적게 만들거나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관점의 입장에서 내 몸속에 있는 독을 관리하는 거다. 또는 어떤 거라고요? 내 몸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거나 차단한다. 그게 독 관리죠. 그래서 아까 대장독, 호흡독, 경피독으로 나눴을 때 무엇이 독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이런 변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단거나 콜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또 피자나 무슨 햄버거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해요. 그 뭐가 안 좋고 뭐가 독인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햄이든 여러 가지 그 밀가루든 우리가 인공적인 것들이 사실 핵심이겠죠. 아마도 또는 이제 호흡독 같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지만 공청기 같은 거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공청기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는 다이어트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원래 우리가 살 뺀다는 뜻이 아니라 뭐죠?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이어트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니까 오미크론도 무슨 그리스의 뭐
15번째 알파벳이라고 아까 제가 언뜻 배웠는데 아무튼 다이어트도 아마 이게 그리스 어디 라틴어에서 온 건지 아마 그런 건데 음식을 가려 먹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독 관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는 알면서도 나쁜 건지 알면서도 우리가 먹게 되죠. 맛있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한밤중에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 맛있고요. 그 기름이 안 좋다고 해도 뭐 그거는 다음 문제죠. 늘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들어온 독을 가능한 빨리 효과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독 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소변, 운동, 이때 아까 25센트 라이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저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타는데요. 저는 땀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땀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아시나요? 땀은 이렇게 정말 일부러 테스트라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독이 아주 많습니다. 온몸에 뭐 독인데 그다음에 수면 휴식을 통해서도 독을 내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래서 독을 빨리 내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디톡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꼭 프로그램이 아니라 디톡스는 그러니까 몸을 갖다 독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따라서 독을 내보내고자 하면 한쪽에서 독을 계속 먹어가면서 내보내려는 그런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는 내 몸이 독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1번과 2번이 1, 2가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책도 많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많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지식의 어떤 생각, 이해를 하면 누구한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전문 용어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기억을 못한다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독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에 기억이 정확치 않네요. 우리 드림 아카데미 강정아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의는 없다라고 하는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같은 공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12월 달인가요? 그 강정아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방법. 그게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이 그 제목이었어요. 강정아 사장님의 강의 제목. 그리고 부제가 뭐였냐면 질병의 7단계, 질병 진행 7단계였거든요. 어떻게 7단계를 거쳐 질병이 진행이 되는데 평생 건강하게 살려면 이래야 된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많은 분들하고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스스로 작용한다.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건강하다면 뇌는 몸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수천만 가지 기능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몸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몸이 살아있는 한 몸은 스스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이거죠. 공감하시나요? 이거 뭐 공감하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몸속에 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독이 들어오면 첫째, 독이 들어왔다는 현상으로 무기력증이 발생합니다. 무기력증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이다라고 그래요. 원래 에너지에서 에너베이션인데요. 몸의 상태는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력증이 발생되면 모든 에너지는 이게 몸의 작동과 수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을 때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가 고갈돼서 수면과 휴식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이렇게 밀어내려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수면과 휴식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낮에 피곤하고 밤에는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과 신경질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잡으려는 몸의 중요한 증상은 식욕부진이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죠. 식욕부진이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쁘니까 먹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무기력증을 치료하려는 우리 몸의 현명한 지적 현상이다.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무기력증이 시작이 되면 동양의학에서는 이거를 피로라고 합니다. 피로가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첫째 증상이 무기력증이다. 그런데 독이 점점 더 많아져요. 독을 다 못 몰아내고 오히려 독이 더 쌓여. 그러면 독혈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독이나 자가중독이라고도 하죠. 대사 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한 잔여 독소가 혈관이나 임파선, 신체의 각 조직에 침투되어 나타납니다. 몸의 독소를 배출하려는 노력.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빨리 어떻게 배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열이 생깁니다. 고열. 열이 나는 거죠. 고열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다. 고열이 발생되면 신진대사 기능,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에 열을 올려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체온을 높여 독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에 장, 방광, 폐, 피부 등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고열을 항생제와 해열제로 다스린다면 항생제는 생명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엔티바이오틱스입니다. 해열제는 염화수은과 키닌을 섭취해서 결과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열이 심하다면 치유하려는 강력한 신호, 몸이 지금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중인 거죠.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을 자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저는 너무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을 충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독을 더 쌓았어요. 그러면 과민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무기력증과 독혈증을 거친 과민 반응은 몸 안에 축적된 독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증상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과민 반응은 더 이상 독성이 쌓이지 못하도록 가속도를 올려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거나 온몸이 가렵거나 콧물이 흐른다거나 막 눈물이 나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과민 증상이고요. 우리 과민성 대장 이런 것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도 이 과민 증상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독을 가속도를 올려 치료하는데 이 방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강력한 증거물이다. 염증이 그래요. 염증이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명령입니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까지처럼 살지 마라는 몸의 명령이에요.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는 건 심각한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몸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침투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뜻이다.
맹장염, 간염, 관절염, 대정염 등 피부에 과민 증상이 생긴 다음 그것이 발전하면 피부염이 생긴다. 독소를 배출하여 복구하는 것엔 인식이 없고 약을 쓰게 된다면 배출은 방해받고 독소는 더욱 증가하고 약물의 독소까지 합쳐져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 염증만 돼도 이제 굉장히 몸이 괴롭죠. 다음에 궤양입니다. 이제 저 염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조직을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른다. 질병의 5번째 단계는 세포와 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신경 조직까지 침투되어 엄청난 고통도 동반된다. 인체 내부의 대표적인 위궤양과 몸 밖의 대표적인 구내염이 있다. 팔과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도인 거죠. 아토피도 심한 사람이겠고요. 하여튼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치유력이 작동하도록 돕지 않고 증상을 누르는 약을 쓴다면 다음 단계에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바로 경화증입니다.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이다. 흉터 또는 경화이다.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이 경화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독성 물질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속의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몸의 안간 힘인 것이다. 독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쓰레기통을 만든다. 우리 이런 것도 배웠었죠. 경화증은 세포의 조정을 받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라도 몸을 이해하고 치유력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포는 돌아서 버리고 세포의 본래 타고난 유전적 형질을 변형시켜 버린다. 더 이상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못 가요. 7번째 단계 바로 암입니다.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암이다. 인체는 허약해지고 세포들은 더 이상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경화증까지 거쳐서 암이 된 조직이나 장기는 야성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으로 되돌릴 수 있다. 몸의 모든 기능은 모두 신성하고 중요하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호한다. 자, 7단계의 질병이 발생하지는 예방법으로 바꿔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7단계를 이해했다면 근데 7단계 핵심이 뭐예요? 결국 우리 몸속에 독이 점점 쌓이고 깊어지는 거죠. 독성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한 대로 독성을 막 차단하고 독성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기력증, 독결증, 과민증상, 염증, 궤양, 경화, 암으로 가는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끝까지 찾아낸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죠? 몸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은 공부가 아니어도 내 스스로 나를 이해하는 거죠. 자기를 잘 관찰하는 게 아마 필요할 거예요. 무기력함, 고열, 설사, 변비, 가려, 우울감과 눈물, 짜증과 분노, 체중 증가, 통증, 궤양, 부종, 경화증 등의 신호에 약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호에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가 몸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이 원하는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식이요법. 독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적게 먹는 거고요. 사실. 단식하고 디톡스를 하는 거죠. 또는 1일 2식. 소식하는 거고요. 적게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아까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백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장육부의 기능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영양요법은 매일 꾸준히 행해야 됩니다. 또 체온 유지와 독소 배출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열요법과 땀날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